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32강이 되겠습니다. 슈라바스티 2. 여기는 이제 슈라바스티 사이성에 제가 갔을 때 그 인도 현지의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Chinese pilgrims. 중국 순례자들. The Chinese pilgrim far and traveled to India about 399 CE and stayed for about 10 years in his quest to learn Sanskrit and obtain original Buddhist texts. He mentions Shravasti and describes how he reached Kapilavastu from Shravasti.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순례자 법현 스님 있죠? 법현, 동진의 법현은 서기 399년경에 인도를 이제 갔고 여행을 했고, 그 불국기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그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해서 인도까지 간 그 참 여정이 저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출발했지만 결국은 다 중간에 죽고 자기 혼자만 끝까지 인도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또 인도 거기 다 돌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가지고 해로로 중국으로 돌아온 그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트를 배우고 원본 불교 경전을 얻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인도에서 이제 체류했습니다. 그는 또 시라바스티도 이제 물론 갔죠. 가고 또 시라바티에서 이제 카필라바스투에 또 가는 그 방법을 또 어떻게 간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사가모니의 탄생지인 역사적인 카필라바스투 현재 위치에 대한 초기 식민지 시대 잘못된 추측.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참 열정이란 것이 대단한 거죠. 그때 이제 불교가 중국에 소개가 된 지가 뭐 한 300한 몇십 년 됐지만은 그래도 뭔가 뭐 체계가 안 서고 도대체 불교가 뭔가 어떻게 된 건가, 인도의 오리지널 플레이스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가가지고 이제 경전을 구하고 그 여정이란 게 참 엄청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이 현장 법사지요. 현장 described the country of Shravasti. His travel of 다당 시유지. 대당 서역기죠. 대당 서역. In his passage, he presents 4 countries including Shravasti and describes the villages and town in the region as deserted and dilapidated. He says the Shravasti country is of 6,000 li in circuit with the capital city that is desolate.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은 그 여행기 대당 서역기에서 시라바스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시라바스티를 포함한 4개 국가를 제시하고 이 지역의 마을과 또 마을이 항폐하고 이제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법현 법사가 갈 때하고 또 현장 법사가 갈 때 한 200년 차이가 있는데, 200한 몇십 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라바스티는 법현 법사가 갔을 때보다는 현장 법사가 갔을 때 좀 침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때 가니까 이제 1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있었다. 사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사찰들이 좀 퇴색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승려들은 소승불교 테라와다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프라세라지트 궁전의 썩어가는 자리를 보았고, 궁실도 이제 조금 퇴색했던 모양이라 동쪽으로는 대법당 사리탑, 또 다른 사리탑, 그리고 부처님의 외모를 위한 이제 사원을 가서 칭견하고 답사하고, 그 옆에는 현장 법사가 이제 앙굴리말라의 그 탑이 수트바가 이제 있었고, 뭐 이런 그 주위에 그걸 이제 전부 이제 말하자면 기술을 한 거죠. 항폐한 사원 앞에 70피트 높이 기둥 2개가 서 있는 제따와나 기수급 고도원의 그 공원을 봤다, 그런 얘기고, 기둥 하나는 꼭대기에 바퀴라는 건 이제 법륜이죠. 법륜이 조각되어 있고, 또 다른 기둥에는 이제 황소가 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현장 법사는 그 당시에 그 시라바스티의 전설과 관련된 모든 기념물을 방문하고 연대선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시라바스티는 부처상이 있는 60피트 높이 불교 사원과
형태가 양호한 사원과 같은 크기의 천신사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쇼카가 세운 카샤파 부다를 위한 숫두발을 탑을 이제 보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헷 마헷이라고 불리는 슈라바시티 고고학 사이트는 납티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경에 지어진 약 60피트 높이의 파괴된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벽은 그 유적지에 접근할 때 멀리서 볼 수 있고, 럭크나우에서, 럭나우라는 것은 지금 우따라 프라데시의 그 수도거든요. 거기서 접근하여 성벽을 지나면 마헷 유적지로 이제 우회전하고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말하자면은 그 묘사를 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슈라바시티 고고학 유적지의 그 잠재적 중요성은 1863년 영국 고고학자들 알렉산더 커닝엄이라는 고고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했고, 당시 유적지는 두 개의 중요한 고분과 돌과 벽돌이 부분적으로 보이고 초목으로 덮인 기념물이 모두 내부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대 성벽 유적, 그의 시대의 학자들은 주로 중국 순례자들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기록한 것보다는 중국 그 순례자들, 법현법사라든지 뭐 현장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여행기를 바탕으로 슈라바시티 고대 유적지에 대한 인도와 네팔의 유적지의 구체적인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걸 대조하면서 이제 발굴한 거죠. 커닝엄은 이 유적지를 초기 쿠샤나 시대 비문과 함께 쿠샨 제국 있죠? 쿠샨 제국. 그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보살 이미지와 연결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꽤 상세한 지도를 측정하고 출판했습니다. 이제 커닝엄이 이제 그걸 다 만든 겁니다. 그 후에 나중에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불교 사리탑, 수도 및 미술품 사리탑, 비하라는 이 절을 얘기하는 거거든. 대부분이 이제 중국 순례 법현이라든지 현장법사의 기록과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고, 뭐 힌두교 예술품이라든지 자이나교 사원과 미술품이라든지 또 슈라바시티에 보이는 부처님의 쌍둥이 기적을 행한 이제 사리탑이 있고, 뭐 이런 그 고고학적 관점에서 그 유물이라든지 어떤 그 역사적 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자이나 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중국의 한역에서 말하자면 슈라바시티 기원정상, 금강경이 여기에 이제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승불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 중시 여기고, 또 8대 성지의 이제 하나고, 7세기 현장법사가 조금 현장법사가 갔을 때는 조금 여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었던가 봐요. 법현법사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장법사가 갈 때는 7세기 서기 600 한 몇십 년 되죠. 그때 이제 갔을 때는 다소 좀 침체한 그런 모습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은 항상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엄청나게 왕성했지 않습니까? 국교로서. 근데 지금 이제 불자 수도 감소하고 뭐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지금 이런 그 현상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도 항상 영원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전법을 해야 되고 정진해서 불교를 갖다가 보호하고 전법하는데 이제 힘을 쏟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